실손과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 2편입니다.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비교하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건강보험과 한국의 건강보험을 비교하여 우리가 더 나은 점 3가지를 먼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도 설명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뛰어난 첫 번째 이유로 전국민 100% 건강보험을 실현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인지 설명드렸고 영수증 읽는 법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은 이 환자부담 총액의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를 마저 살펴보죠. 다시 인큐베이터에 30일간 있었던 조사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서 진료비의 차이가 10배나 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차이가 10배 이상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병원의 진료 내용을 살펴보고선 한마디 합니다. 이건 과잉진료입니다. 병원의 이익을 위해 한 과잉진료까지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환자의 비급여 부분에 슬그머니 얹어버립니다. 대신 모든 손해는 환자에게 떠넘겨지는 거죠. 이래서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나오는 비상식적인 진료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인용한 블로그의 필자는 상당히 분노에 차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영 건강보험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일명 심평원이 이런 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삭감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 부담금까지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면 요양기간 지정 취소를 해버리는데 보통 건강보험 환자가 60%를 넘기 때문에 병원의 매출을 반토막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존재가 마냥 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심평원이 이런 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표준 진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대의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이런 표준 진료 지침에 벗어난 환자만을 진료합니다. 심평원 입장에서 보면은 비표준 진료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심평원이 미국과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심평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급여 부분을 살펴보면서 잠시 뉴스 클립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좋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부분을 늘리고 비급여 부분을 줄이겠답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재원 조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의료계 종사자이신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 한 기사에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텐데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회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비급여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급여가 병원의 중요한 수입원이라서 결국 수익성이 나지 않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축소할 거라는 전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비급여가 병원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죠. 제 페이스북 친구분은 그걸 우회적으로 꼬집으신 겁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공개되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뇌 MRI 비용의 차이가 최저와 최고 사이에 5배가 넘습니다. 비급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비급여의 진료비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지 않으실 분이 있나요? 어쨌든 비급여의 진료비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 국민의 가계 생활에 큰 부담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비급여 진료비가 문제화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실손보험의 판매를 장려하게 됩니다. 1963년에 만들어졌다가 잊혀지고 있던 상품이 2008년부터 급작스럽게 많이 팔린 데는 이러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한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실손보험과 관련된 기관들끼리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긴 겁니다. 금감원과 보험회사, 심평원과 병원은 원래 상하관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끼자 서로가 견제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보험회사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일단 도수치료 횟수의 과다함에 대해 소송으로 병원을 견제했습니다. 또한 진료수가와 관련해서 심평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특히 자동차 진료수가로요. 또한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도 손해율이 많아서 실손보험을 더 유지 못하겠다고 야권을 바꿔달라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보다 나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급여조차도 실손보험을 통해 제도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입률이 66%에 이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런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케어처럼 급여율을 높여가는 것이 건강보험의 최종적인 지향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라고 해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특히 급여 부분은 심평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급여와 그 외 부담금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보험입니다. 세 번째, 비급여는 여러 기관에서 견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많은 비용이 청구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는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손해와 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